안녕하세요. 오는 10월 10일은 WHO가 정한 세계 정신건강의 날인데요.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부정적인 선입견을 바로잡고 정신건강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그런 날입니다. 현대사회에 직면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온 러시와 영국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는 비영리단체 I am whole이 현재 정신건강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이와 같은 코로나 블루를 어떻게 일상 속에서 예방하고 또 정신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챙김 명상 전문가 이종훈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음챙김 명상의 마보 대표이자 지금 마음챙김 컨퍼런스 위즈덤 2.0 코리아를 개최하고 있는 유정은이라고 합니다. 네, 대표님 최근 들어서 마음챙김, 마음돌봄, 정신건강 이러한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마음챙김이라는 건 어떤 뜻일까요? 네, 마음챙김이라는 말은 영어에서는 마인드풀니스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 마인드풀니스라는 말은 지금 이 순간 여기 현재로 돌아와 지금 일어나는 일을 판단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항상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하루 중 우리한테 일어나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관찰해 볼 수 있게 된다면 대부분 여러분들은 우리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 이거 하지 말걸, 내가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혹은 이 말을 할걸, 미래에 일어날 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혹은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 걱정, 계획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기 현재로 돌아온다는 게 무엇인지 대부분 잃어버리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챙김이란 말은 지금 이 순간 여기 현재로 돌아와 내 몸과 마음을 챙기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저를 포함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 현대인들한테 이와 같은 마음챙김이나 정신건강이 특히나 더 중요해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맞아요. 이 마음챙김이란 말이 서구권을 비롯해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지고 있는 건 최근 한 10년 사이였거든요. 그럼 이 최근 10년 동안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굉장히 재미있게도 우리의 삶에 스마트폰이 들어온 시기와 거의 일치해요. 근데 이 스마트폰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의 삶 속에 이 스마트폰이 있게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더더욱 현재가 아닌 이제는 과거, 미래도 아니라 스마트폰 세계에 머물고 있죠. 가상의 세계에 계속 접속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내 마음이 어떤지 보다는 외부의 세계에 더 많은 정신을 빼앗기게 되었죠. 사실 이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멘탈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아직도 연구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활발하게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건 스마트폰이 들어온 다음 분명히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같은 이런 정신건강 관련 질병들이 마치 감기처럼 점점 흔해지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네. 최근에 저도 이제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는 지금 디지털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고 디지털의 순기능을 그 어느 때보다 사실 빛을 발하게 활용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이와 같은 현상들을 디지털 과몰입, 과의존 상태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런 염려들이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정신건강을 통해서 이런 질환들로 또 혹은 질환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이런 증상들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아까 마음챙김을 영어로 마인드풀니스라고 풀어주셨는데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명상, 약간의 요가와 같은 수련, 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진짜 명상이나 수련이나 또 나를 오롯이 집중하는 그 상태가 우리들의 정신건강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또 그런 치유했던 사례가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현상 자체가 우리를 계속 과거나 미래로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데려다 주기 때문에 마음챙김이라는 것은 현재로 돌아오는 것이고 마음챙김 명상이라는 것은 그 현재로 돌아오는 것을 훈련하는 연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해요.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들의 한 호흡, 들숨의 감각,
날숨의 감각, 이걸 들으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 지금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구나. 이 호흡이라는 건 지금 이 순간 현재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면서 나를 지금 이 순간 현재로 데려다 줘요. 예. 사실 요가나 이런 것도 같은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몸의 동작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샌가 아, 이거 했어야 돼, 혹은 이거 해야 돼, 뭐 이런 어떤 생각들, 잡념에서 약간 벗어나서 지금 이 순간 오롯이 내 몸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챙김 명상은 이렇게 지금 이 순간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이고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건 이 마음챙김 명상을 하면서 지금 현재로 여러분들은 오롯이 돌아올 수 있게 되면 너무 자연스럽게 아, 우리가 행복이라는 걸 계속 막 미래에 두고 쫓아갔고, 그다음에 나는 항상 되게 부족해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닥달했는데 지금 이 순간 현재로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나는 정말 온전하구나. 네, 아까 I'm whole 캠페인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온전하구나. 이걸 느끼실 수 있어요. 저희가 사실은 이 정신건강 캠페인의 두 번째 장을 나는 충분하다, I am whole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열고 있는데요.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정신건강의 가장 첫 번째 그 치유 관문을 본인 자신에게 집중을 하고자 했었어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 그리고 그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아름다움, 또 당당한 자신감을 통해서 이 스스로 나는 충분하다라는 자기암시, 또 그것을 또 내 주변으로 당당히 또 알리는 그런 메시지들을 전파함으로써 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 어려운 시기를 조금이라도 이겨내는 정신건강에 좀 도움을 주고자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실제 이 메시지를 한번 나 스스로 되뇌이고 또 내 주변으로 이렇게 알린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운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사실 그 I am whole, 나는 충분하다, 나는 충분히 훌륭하다, 잘하고 있다 라는 이런 메시지들이 사실 스스로의 어떤 위안뿐 아니라 정신건강을 또 해소하는 어떤 사례도 있었을까요? 제가 되게 깜짝 놀라는 건 제가 이제 외부에서 강연이나 아니면 클래스를 통해서 그 명상을 하러 오시는 분들을 만나면 정말 한 분도 빼놓지 않고요. 우리나라 분들은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다 자기가 부족하다, 나는 무가치하다,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건 되게 재미있는 현상인 게요. 우리가 보기에 외적으로 되게 성공을 거두셨다고 생각하는 분들조차도 나는 부족해, 난 더 잘해야 돼,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뭐 남의 얘기뿐만 아니라 저도 그랬어요. 제가 이 길을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저에 대한 어떤 되게 자아 비판이 심했고 늘 나는 부족해 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명상을 하면서 느낀 건 명상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모두 그 자체로 온전하다. 우리는 그 자체로 완전하다. 하지만 늘 조금씩 개선할 여지는 누구에게나 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개선을 해야지만 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마치 나무가 자라는데 작은 나무일 때도 완전하고 큰 나무일 때도 완전하잖아요. 작은 나무가 큰 나무를 바라보며 저 나무가 되기 위해서 내가 너무 노력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그 큰 나무가 될 여지가 있듯이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제가 보기엔 되게 뿌리 깊게 계속 경쟁하고 남과 비교하는 교육 시스템을 가져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그런 기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나는 완전하다, 나는 완벽하다, 나는 훌륭하다를 얘기할 때는 남보다가 아니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지금 이대로 온전히 남과 상관없이 나 스스로, 이런 자기 받아들임이 저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절대적인 온전한 상태에서의 나는 충분하다 라는 메시지들을 되뇌이는 훈련을 저도 열심히 수련해야 될 것 같네요. 사실 최근에 굉장히 안타까운 기사를 하나 봤는데 2019년에 사망 원인을 발표한 통계치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안타깝게도 또다시 그 자살률 1위를 기록을 했다라고 해요. 특히 10대에서 30대의 사망 원인의 1순위가 자살이었고요. 40대하고 50대의 자살이
사망 원인의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자살이라는 그 오명에서 단 한 차례를 빼고 계속해서 이 기록을 이어나간다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너무 슬픈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오래 전부터 우리의 그 무의식 중에 자리 잡고 있는 남들과의 비교,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항상 나 스스로의 어떤 멘탈이 강해야 된다라고 나를 재촉하는 듯한 그러한 압박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수준까지 가고 있지 않은가. 하루 평균 한 약 38명 정도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라고 해요.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자유도 제한이 되고 우리도 바깥 활동도, 신체 활동도 좀 줄어들게 되고 이런 무기력이나 우울감이 또 오래 가면서 이게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우울하고 불안하고 비교하고 또 디지털에서 의존하는 그런 라이프스타일로 좋은 면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결과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시점에 더 늦기 전에 이와 같은 캠페인을 꼭 했으면 좋겠고 우리 대표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컨퍼런스들도 사실은 조금 더 이 시기에 맞게 좋은 메시지들, 선한 영향력이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실 그 요가, 명상, 마인드풀니스를 들으면 어딘가 고요한 곳에 그 새소리가 나올 것 같은 BGM과 요가 매트가 있어야만 명상이나 이 마음 챙김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런 코로나 블루를 예방하거나 정신건강에 조금 이렇게 치유될 수 있는 그런 팁들이 있을까요? 있다면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명상이라고 생각하면 어디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가야 되고, 네, 거기서 또 막 가부좌를 두고 앉아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제가 그런 선입관 때문에 명상 앱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 마보는 마음보기 연습의 약자이고 언제 어디서나 자신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도와주는 앱이에요. 근데 저희 마보 앱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명상을 도와주는 앱들이 요즘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 혹은 명상 앱을 또 다운받기에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뭐 유튜브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요즘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거는 마음 챙김 명상은 단순히 뭐 ASMR 같은 걸 들으면서 몸을 이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약간의 인지적 훈련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전문가의 그런 가이드를 들으시면서 처음에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나를 돌보겠다는 마음을 내는 것만으로도 그 첫 시작이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명상을 할 때 저만의 명상 장소가 제 방에 있어요. 그래서 약간 예쁘게 꾸미는 거예요, 거기를. 네, 뭐 되게 특별한 게 아니라 명상 쿠션을 갖다 놓는다거나 아니면 향초를 갖다 놓는다거나 해서 약간 꾸미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저 같은 경우 이제 명상 책 같은 걸 읽고 그 다음 명상을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명상 종소리를 틀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명상 음악을 잘 안 듣는데 그 명상을 할 때는 뭐 명상 음악 들으셔도 좋고요.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 작은 리추얼을 만드는 것, 네,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하루에 어떤 그런 막 스트레스적 상황, 일과에서 약간 벗어나서 나만의 내 마음으로의 여행을 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나만의 그 내 마음으로의 여행이라는 표현이 너무 근사한데요. 그리고 이 리추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든 이렇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리고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 자체가 기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아까 그 마음의 감기라고도 할 정도로 이런 우울이나 불안이나 이런 정신건강의 흔들림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상대를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문제인데요. 그럴 때일수록 사실 그것을 정신질환이 문제고 남들이 날 또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생각 깊이 하지 마시고 이것을 그러니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지인들이나 또 가족들하고 터놓는 것부터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들었던 말씀을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데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미국의 명상 스승이신 잭 콘필드님과 트루디 굿맨님의 온라인 강연을, 한국인을 위한 강연과 인터뷰를 얼마 전에 할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인들은 지금까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너무 잘 이뤄냈고 세상에
잘 보여주었다. 봐라, 한국인들은 벌써 경제나 뭐 IT 모든 분야에서 금메달을 이루었고 뭐 BTS, K-팝, 드라마, 영화 한국인들은 지금 이미 다 금메달을 이루었다. 그런데 그 부모 세대가 이 경제 발전을 이루어내고 뭔가를 더 잘하려고 성취하려고 했던 이 동력이 이미 모든 걸 이루었는데 계속 반복되고 있다. 쳇바퀴처럼. 그러면서 이 자녀 세대의 우리의 젊은 친구들이 그 에너지 때문에 거기에 눌려서 너무 마음이 힘들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전 이 말을 너무 나누고 싶은데 한국의 젊은 친구들에게 여러분 죽여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몸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부모 세대나 이렇게 사회로부터 주입받은 생각이다. 그것을 죽여라. 여러분들의 몸을 죽이지 말고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이걸 너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어떤 정신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사회가 또 나누고 있는 아픔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들으시고 보시는 여러분들이 이게 내 문제야가 아니라 아 그렇구나. 죽여야 될 건 내 몸이 아니라 내가 주입받은 기대와 생각이구나.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분하는 훈련도 맞아요. 같이 병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주변에 이와 같이 마음을 오롯이 나눌 상대가 없다면 사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아래의 주소로 나가고 있는 이 전문 상담 센터를 적극 활용하셔서 나의 마음 건강을 스스로 챙기려는 노력을 함께 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충분히 훌륭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다시 되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 지지 말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나 사실은 마음으로 와닿는 말씀 해주신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에 주신 말씀들은 계속해서 저도 반복해서 들으면서 수양을 하는데 도움을 받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